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행입니다. 정희주 로컬 여행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집을 나오는데 정말 이제 겨울이 됐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추워졌죠? 네, 막 살을 내고 또 길에 가면 은행잎들도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은행잎도 떨어지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겨울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비우기 위한 정리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을 좀 비우지 않나? 이런 갑자기 생각이 철학자가 들었어요. 되셨어요. 아, 문득 가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책이 막 가까워지고 막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한 해가 이제 가다 보니까 아, 내가 한 해 동안 뭘 했지? 이런 좀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겨울의 문턱에서 더운 장소로 떠나셔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둘 생각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 생각할 만한 정리의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공간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시끄러운 데서는 아무리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주변 소음 때문에 이제 신경만 쓰이니까 그럴 텐데 오늘 그 좋은 장소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글쎄요, 근데 정리가 필요한 계절, 가을, 겨울 사이에 어떤 여행지로 좀 떠나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다사다했던 마음을 정리하기 좋은 오늘은 걷기 좋고 걷기 가볍게 좋은, 산책하기 좋은 곳들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순천 초연정이랑 곡성의 제일섬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죠? 이게 처음 든다 했었는데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참 예뻤던 곳으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소개해드린 사진들이 제가 풍경 위주라서 시청자분들이 아, 저기가 정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찍힐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네, 이곳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려 공민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에 오는 작은 정자로 네, 기억납니다. 예, 예. 초연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단풍이랑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저렇게 사진을 찍기도 굉장히 용이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절벽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바위예요, 바위. 바위예요? 네, 네. 바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초연정이 일반 사진 보면 너무 절벽에 있고 막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어려운 건 아니야?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사진도 잘 나오는 곳이라는 것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곡성의 제월섬이에요. 버려진 숲을 생태놀이터로 탈바꿈 시킨 곳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 나무들이랑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지금 딱 저번엔 제가 나무 사진만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이 사람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렇게 모습을 사진을 보고 찍으면 된다는 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나무가 높다 그리고 어둡다 네, 그리고 정말로 운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인물이 또 함께 있어서 그런지 뭐 지난 사진도 참 예뻤습니다만 이번 사진도 참 생생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잘 봤습니다. 이 두 곳 일단 마음 비우기 위한 장소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새로운 여행지도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코스로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단언컨대 전남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이 아닐까 싶은 어디 가요? 바로 금오도, 여수 금오도의 비렁길. 비렁길입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직 못 가봤어요, 저기를. 가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네. 아직 못 가봤네요. 제가 정말로 이번에 이제 같이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랑 같이 다녀왔었는데 네. 이 여수 금오도가 바다와 숲길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이국적이면서도 무언가 가장 동양적인 한국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네. 이 바다를 볼 때는 마음이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고 또 길을 걸을 때는 숲길을 걸어요. 갑자기 또 산에 들어가고. 네, 산에 들어가고 근데 또 이렇게 또 바다를 만나고 이게 뭔가 마음의 이 완급이 조절된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또 이 같이 여행 갔던 분이 그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셔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까지도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길이잖아요. 네, 거기도. 근데 이분이 비렁길을 걸으면서 정말 오히려 순례길이랑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풍경이라고. 산티아고보다 낫다? 네, 왜냐하면 그 산티아고는 말 그대로 전체가 다 일반 그 산과 들 이런 곳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고 아하. 섬에 있는 깎아진 절벽이랑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표현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냥 딱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진짜 순례길 진짜 버금가게 더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그 이유가 이 비렁길만의 느낌이 아마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빨리 좀 가볼
스케줄을 좀 잡아봐야겠다. 네, 꼭 생각을 가세요. 좀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코스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아마 이 정리랑 가장 잘 어울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천 송광사에 있는 무소유길이거든요. 무소유길이 이름이에요. 네, 무소유길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이 이제 단풍이 지고 이 사복사복 밟는 느낌이 굉장히 소리도 좋은데 네. 또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 숲도 있고요. 또 아. 그다음에 가시면 편백나무 길도 있고요. 숲 모습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나 봐요. 네, 이 무소유길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긴 그런 길인데요. 이 안에 다양한 수종들이 있어서 낙엽길, 뭐 상록수, 이런 편백숲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근데 그 안에 무언가 숲이 주는 그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네. 무언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작은 느낌이지만 포근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 보니까 마음을 정리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보여드린 사진들이 전부 다 네. 그 같은 숲 안에 있는 사진인 거잖아요. 네, 무소유길을 가는 길 안에 있는 아. 모든 길 안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소유라는 길을 그 법정 스님께서 쓰시지 않았나라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저는 사실 이 길을 걸으면서 2020년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안 되는 일들이 괜히 욕심을 부려서 제가 화를 부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무소유라는 이 마음을 채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오히려 저 화가 쌓이고 잘 될 것 같은 일도 또 잘 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면 될 일을. 네, 그래서 이 무소유길을 걸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 됐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마음이다 보니까 제가 막 드러내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꼭 가셔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진만 보셔도 참 뭐 아름답다, 참 편안해진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길 점점 더 이제 기대가 되네요. 네, 이 다음은 사실 금오도나 송광사 이런 곳들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여수 시청자분들이라면 가장 가까운 곳이 좀 마음 비우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수에 있는 장도인데요. 아, 웅천에 있는 거요? 네, 웅천의 예술의 섬 장도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거기는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사실 제가 고향이 웅천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장도까지 제가 바지락을 캐려고 예전에는 근데 길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 최근에는 저렇게 다리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장도를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 네. 이 장도라는 섬이 이제 산책로 곳곳에 조형물들이 좀 조화롭게 있고 또 전시관에는 다양한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예술의 섬이라고 불릴 만한 곳인데요. 사실 저는 이곳이 그 우리 정원의 용어 중에 차경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주변의 경관을 빌려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장도의 가장 큰 차경은 아마 그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을 하고 있는 지금 나오네요. 예, 이 장면들. 양식장과 네, 배도 있고 뭐 배, 양식장도 있고. 네, 이런 풍경이 아닐까 싶어요. 저기서 문득 앉아 있으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뒤에는 정말 멀리 보이는 풍경들이 좀 마음을 또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또 저기 재밌는 게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가 좀 제3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처럼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산 중턱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좀 레고 같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좀 어땠을까? 이렇게 또 오늘 정말 철학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네.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바쁘셔서 여러 군데 못 가시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평소에 가시는 산책길에서 또 다른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풍경을 맞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장소도 참 중요하고 일단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 뭐 멀리만을 계획할 게 아니라 가까운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수 장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들의 산책로도 많이 또 이용이 되고 있는 힐링의 섬이기도 하고요. 예. 마지막 여행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여행지는 우리 이웃 동네 하동으로 가볼 건데요. 네. 혹시 하동읍성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동읍성이요? 네, 읍성. 박안읍성은 많이 들어봤는데 하동읍성은 생소한데요. 네, 이 읍성 옛날에 이제 부읍성이 있으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하동에도 아직 읍성이 남아 있어요. 이 성곽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하동읍성의 가장 재밌는 포인트는 이 성벽 사이에 자라고 있는 홀로나무예요. 성벽 사이에 네. 자라고 와, 그러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나무가 하나가 크게 자라고 있죠.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자라 밑에를 좀 더 보고 싶은데. 네, 밑에 저도 저게 사진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을 자아내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정말 재밌었던 게 그 성곽의 딱 옆에 우측에 이제 나무랑 있고 걸터 앉아가지고 하동읍 이렇게 저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아 그때 문득 막 이상한 그 묘한 감정들이 많이 샘솟더라고요. 네, 이게 가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네. 갔었던 곳들은 대부분 그런 감정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저 동네가 이제 고아리라는 곳이거든요. 하동에 있는 고아리라는 곳에 하동읍성이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청년 7명이 모여서 정착을 했다고 해요. 하동이요. 네, 그래서 식당 그리고 카페 그리고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이제 한 달살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고아리를 살리는 이제 귀농해서 문화를 살려내는 그런 청년들의 활동도 있다고 하니까 또 한번 가셔서 하동읍성도 보시고 이 청년들은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거 공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2020년 물론 달력이 아직 한 장이 더 남아 있기는 해요. 아직 뭐 2장이 남아 있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일도 많았고 아직까지 신경 쓸 것도 많고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저는 좀 조용한 장소에 가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희주 씨가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